안녕하십니까, 이도훈입니다. 자, 1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팝수학 앞페이지 보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문제가 단계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 정도만 풀어주시면 되고, 조금 이해가 된다 싶으면 보라색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타트업으로 되어 있는 이 노란색 마크가 있고, 레벨업으로 되어 있는 이 빨간색 마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갖고 내 수준에 맞는 단계적인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수학은 절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힘만 들고 나중에 이제 실증도 많이 나게 되고, 그래서 내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내 수준보다 조금 낮은 문제를 풀어가서 조금씩 개념을 익혀가지고 확장시키는 그런 단계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책에 보시면 이렇게 보충 강의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이 보충 강의를 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연습 문제가 두 단계로 되어 있고, 문제를 풀면 문제마다 이 뒤에 위에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틀리거나 했을 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끔, 또 나중에 설명하면서 더 얘기하겠는데, 수학은 표시를 잘 해놔야 돼요. 표시를 잘 해갖고 내가 이 문제를 공부했을 때 그때 왜 틀렸는지, 아는 문제인데 풀다가 틀린 건지, 모르는 문제 갖고 틀렸는지, 또 내가 한 번 풀어서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두세 번 계속 틀렸는지, 이런 걸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마무리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없으면은 그 짧은 시간에 뭘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짧은 시간 1시간이나 30분 남았는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직전 복습할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게 되겠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강아지가 나와서 하는 말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그런 걸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팝수학은 그냥 선생님은 강의하고 여러분 듣고 이런 개념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 앞에서 1대1로 개인 지도하듯이 선생님이 설명한다라고 생각하고, 학생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개인 과외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딱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큰 1단원은 문자와 식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아마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다항식 연산은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수만 우리가 안 하면 되고요.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파트.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합쳐갖고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 정리 하나만 가지고도 고난이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나머지 정리고, 아마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책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나머지 정리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넣어놨는데, 이런 걸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내신 시험 볼 때나 모의고사 볼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려운 문제를 좀 넣어놨어요. 인수분해는 아주 중요하죠. 고등학교 수학의 구구단. 우리가 구구단을 못하면 중학교 때 수학을 못하겠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수분해가 바로 고등학교 수학에 있어서 구구단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파트도 조금 뒤에 방정식이나 함수 여기 나오는 내용을 조금 끌어당겨서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더 깊이 있게 해놨어요.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분해는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단원 다항식의 연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12페이지. 다항식에 대한 용어가 먼저 쭉 나와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항이니, 상수항이니, 개수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동류항. 학생들이 제일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수예요, 개수. 개수하고 차수. 개수는 뭐냐면 문자 앞에 있는 숫자. 뭐 x제곱, 3x제곱 있으면 이 3이 개수가 되겠어요, 개수. 그 다음에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이 작은 글자, 제곱수. 이게 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랑 차수랑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x로 하면 또 안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3p 뭐 p제곱 3p 플러스 2 뭐 이런 게 쭉 나오면, 자, p의 이 1차항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3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3p라고 해요. p는 문자니까 문자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 문자하고 차수가 같을 때 동류항이 돼요. x제곱과 2x제곱 동류항이에요. 더한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개수만 더하면 돼요. 모든 동류항은 계산을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x제곱과 뭐 2x는 다른 거예요. 얘는 x에 관한 2차, 얘는 x에 관한 1차.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친구들, 같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거, 동류항. 같은 애들은 꼭 먼저 계산한다. 자, 우리가 다항식은 중학교 때도 많이 연습했는데요. 여기 고등학교 수학에서 묻고 싶은 거는, 연산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많이 틀리게 되는데, 보통 소괄호나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꼭 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소괄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중괄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대괄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막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막 전개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어디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항식 파트는, 물론 학생들이 다 계산할 수 있고, 뭐 몇 번 풀면 다 맞아요. 맞는데, 시험 보면 꼭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왜 실수를 하느냐? 공부를 할 때 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계속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딱 떨어질 때까지. 이거 실수야. 이거 다음에 시험 보면 맞출 수 있어. 이거 귀찮은데 이거 뭐 또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안 하다 보면 결국은 시험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해서 답이 딱 떨어질 때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마이너스 5a제곱 b세제곱 x4제곱 y5제곱, 자, 이런 걸 써놨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항상 x가 어떤 식의 중심, 주인공, 그래서 항상 x 위주로 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꼭 x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뭐 y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주인공에 따라서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수나 차수나 이런 거에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만약에 A가 주인공이면 A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고, 이거의 개수는 마이너스 5 B세제곱 X4제곱 Y 5제곱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개수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XY에 관해서 본다라고 하면 XY가 주인공이니까 개수는 마이너스 5A제곱 B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에 보면 우리가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규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사칙 연산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연산에도 보면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자, 세 식이 있습니다. A, B, C. 자, 이 세 식을 가지고 연산을 하라는 건데,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C 어쩌고저쩌고 여기다 쭉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대입을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ABC 자체도 복잡한데 식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식을 먼저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3에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C 2B 플러스 3C 또 마이너스가 또 있네요. 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꼭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개할 때 조심해야겠죠. 너무 급하게 계산하면 실수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C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6C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A 먼저 A 마이너스 2A B 플러스 B C 마이너스 4C 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준식을 먼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A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B B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가 되겠네요. C딘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4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개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만 조심하면 돼.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자 B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마이너스 4를 곱하네. 이게 제곱이네요. 네, 제곱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약분되면서 2, 3은 6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 자 X 8X 마이너스 3X니까 5X 자 상수 7에서 4를 빼니까 3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틀렸다고 해갖고 이거 뭐 풀 수 있어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 선생님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부는 겸손하게 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겸손하게 해라. 겸손하게.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틀렸을 때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차분하게 연산이 안 돼요. 선생님도 막 설명하다가 머릿속에 막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막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1시간까지는 공부한다라고 하면 딱 1시간 동안은 마음을 싹 비우고 차분하게 쓰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위에 보면 이렇게 박스에 있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메모가 아주 중요해요. 메모도 기술이다 이런 뭐 책도 있는데 자, 메모를 잘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그때 내가 왜 틀렸지? 이런 거 딱 알 수 있게끔 나만의 방법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 플러스 3B 마이너스 4C가 단항식이 된다. 그러니까 A 플러스 3B 마이너스 4C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3B 마이너스 4C를 구했는데 그게 단항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항식이 되게끔 뭔가를 찾아주라. 자, 파란색이죠. 파란색. 파란색은 뭐 그냥 보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문제는 그냥 보통 문제다. 그러면 일단 식이 간단하니까 식에다 넣어갖고 A 플러스 3B 마이너스 4C를 구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죠? 그쵸? A 넣고 플러스 3이니까 3배하고 마이너스 4니까 요거 조심해야겠네요. 마이너스 4를 쭉 곱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동류한끼리 묶는다 그랬잖아요. X제곱, XY, Y제곱. 그래서 결과를 이제 써볼게요.
뭐 연산은 여러 번 하면 되니까 x제곱으로 관련된 거를 묶고 xy로 묶고 y제곱으로 묶었어요. 근데 이게 단항식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단항이 아니라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두 개는 사라져야 돼요. 그럼 누가 사라지느냐? 얘를 보게 되면 얘는 a가 오면은 0이 되니까 지워지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워지고, 여기는 b가 2면은 지워져요. 근데 세 개 다 지워지면 안 되고 하나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럼 셋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단서가 어디냐면 문제 맨 끝에 있어요. 단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게 무슨 뜻이냐? 두 수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음수, 즉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걸로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a, b의 부호가 같다.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같다라고 읽으면 되고, 얘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다른 거는 b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a는 마이너스 1만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면 얘네가 지워지고 얘네만 남아서 단항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뭐 이렇게 간단한 연산 같은 거는 생략을 할게요. 저런 거 다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에 저런 게 연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게시판에 올려주면 제가 따로 연산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느 정도 쉬운 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직접, 여러분도 생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략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때랑 다른 게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풀었는데 묻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플러스 3b 마이너스 4c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데, 과연 여기서 이 식이 단항식이 되는 조건, 특히 단 a, b가 0보다 작다라는 예를 읽어낼 수 있느냐.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막 빨리 풀고 열심히 풀고 뭐 맞추고 싶고 막 이런 욕심 때문에 문제를 너무 빨리 읽어요. 근데 수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앞에 뭐 xy가 자연수다, 뭐 유리수다, 이런 표현들, 정수다, 이런 표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 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문제를 푸는 그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천천히 읽고, 만약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1, 2, 3, 4, 5번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의 특징이 몰라서 틀리는 거 별로 없어요. 뭐 어려운 문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아는 문제인데 풀다 보니까 실수해. 전부 다 실수해서 틀려. 근데 사실 그게 학생들은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실력이라 그래요. 실력. 야, 그것도 너 실력이야. 왜? 평소에 꼼꼼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이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맨 뒤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꼭 잘 보고 밑줄 치고 그러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가 20분 1일 1강 1유형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뭐 20분이 다 돼가는데 오늘의 핵심 문제는 이거 풀고 났는데 단항식이 된대. 뭐 단항식이 뭘까? 뭐 이런 거를 오늘 선생님 수업 끝나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지수법칙만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지수법칙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다 배워갖고 아는 건데, 고등학교 때 또 나오고, 조금 더 복잡해져요.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여기도. 자, 기본적인 공식은 똑같습니다. 바뀐 거 없고요. a제곱 곱하기 b제곱을 하게 되면 a하고 b는 지수끼리는 더하죠. 그쵸? 그 다음에 가로에 m제곱, n제곱 있는 거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a 2제곱하고 a 3제곱을 곱한다고 하면
A의 2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A의 2제곱인데 이걸 세제곱한다는 거는 이게 세제곱이니까 A제곱, A제곱, A제곱 이게 3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A의 2 곱하기 3 해서 6제곱이 되는 거예요. 5제곱이 아니라.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번째가 아니라 어디 갔냐? 나누기. 5번째. 나누기를 또 많이 헷갈리는데,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다. 그럼 그냥 A의 5-3 하니까 A의 제곱이 돼요. 뭐 괜찮죠, 이런 거는. 근데 만약에 바뀌었을 때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하게 되면 A의 세제곱에서 5제곱을 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냐? 이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거는 역수를 의미해요. 분모 분자가 바뀐 거. 그러니까 얘는 A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 A제곱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가로의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요. 분배를 하나씩 다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는 부호, 전체의 부호. 마이너스가 몇 개냐? 마이너스가 홀수개면 결과는 홀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개면 결과는 플러스. 그 다음에는 숫자를 쭉 다 곱해요. 그래서 얼마? 그 다음에 문자를 쭉 곱해요. 곱한다는 거는 지수끼리는 더하게 되겠죠. 같은 문자끼리, A는 A끼리, X는 X끼리 쭉. 그래서 부호, 숫자, 문자 순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교환법칙, 자리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 결합법칙, 계산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 분배법칙, 계산하고 나중에 A를 곱하나 분배해서 더하나 똑같다. 그러면 교함, 결합, 분배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2강에서는 그 뒷단원 8페이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짧았죠? 짧았으니까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보면서 책에 있던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선생님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하면서 내가 메모할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정리 좀 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음에 2강에서 만나겠습니다.